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78주년 1945년 8월 15일 7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정말 서글픈 세월을 많이 보냈죠. 근데 우리 선조들의 그 피 흘린 대가로 되찾은 우리나라의 해방, 이 광복, 1945년 8월 15일 딱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젊은 층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문서로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니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정도로 알고, 이 어르신들의 그때의 피말리는 숨 막히는 순간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그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서, 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시간에 알맞는 시간에 이제 하겠죠. 교육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교육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 피 끓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분명히 새로 좀 바꿔서 그 빠진 부분을 삽입해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와야 그의 머릿속에 그게 이제 두뇌가 자라면서도 남아있는 거지. 지금 현재 깜깜무소식이다가 이렇게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그냥 역사적인 흐름에 불과한 것으로 가슴에 그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부 관련해서 만약에 근무를 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교과서부터 우선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 애국 정신이 담기도록 그렇게 교과서를 개편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앞으로 운명은 우리 후세들에게 걸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후세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슴에 느껴야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여기다 지금 화면은 띄워놓고 광복절에 대해서 내가 조금 너무 감회가 깊고, 저는 이제 물론 그 광복 세대는 아닙니다만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선생님들로부터 듣고 배워왔고 많은 책도 읽었고 해서 정말 가슴에 뜨거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지금 현재 어린 우리 후세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냥 시험 위주의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그의 뜨거운 감정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이렇게 교과서부터 일단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한번 읽고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상세하게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만이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항상 살아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 감회가 깊고 이제 우리 선친들의 그 말씀도 듣고 해서 항상 가슴에는 뜨거운
애국열이 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이제 고혈압으로 장애 등급 요건 많은 질문들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오는지 제가 지금 질문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답변을 했고 또 방송도 1월 달에 했어요. 이 내용을. 그런데도 또 잊어버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글씨 크게 써놓고 장애 등급 요건이다. 근데 고혈압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좀 불행이죠. 왜냐하면 고혈압은 사실은 지금 고엽제 후유증이 아니고 후유의증에 해당이 됩니다. 후유의증. 그러니까 고엽절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 고엽절에 의해서 간접적인 표현을 받았다라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유의증에 속하는 고혈압은 가나다선으로 고자이기 때문에 기역자 가나다선으로 제일 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혈압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국가보훈처의 보훈부죠. 국가보훈부의 그 잘못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수혜 행정, 그러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행정은 항상 신청주의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야만이 또 혜택을 준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 울지 않고 있으면 엄마는 얘가 때가 됐는데 왜 배가 안 고프나? 울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러면 좀 이따 주지 뭐 이렇게 젖주는 시간조차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울어야 젖을 줍니다. 똑같아요. 고혈압 환자들도 마음으로만 계속 이렇게 뭐 인근 사람들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불만만 터뜨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내가 법규에 따라서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아야 되는 그거는 내 자격이니까. 왜? 월남 참전용사니까 고혈압으로 인해서 후유증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고혈압에 인해서 내가 거의 정부에서 주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결정하는 그 상위 등급을 받아서 장애 등급을 받아서 그만큼 또 혜택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5년,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계속 받아 드시면서도 아직 경도 지금 가장 낮은 등급 경도도 못 가지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이거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수혜 행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도 또 철저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보훈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그 애환을 알고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만약 이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장애 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찾아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들이 이국만리 거의 열대지방에 가서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싸우면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열에 서게 만든 주역 중에 한 분들입니다.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 강국이라고까지 할 수 없어도 일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이분들의 피와 땀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들은 몰라요. 왜? 왜 모른다는 것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과서에 제대로 이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 끓는 피는 없는 겁니다. 그냥 책에 나왔으니까 정도로 알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다 우리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진짜 교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교사들 자체 그 사람들도 이때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젊은 교사들도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피 끓는 그 마음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 체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참 안타깝죠.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교과서가 다시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애국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다닙니다. 자, 또 중간에 자꾸 샜어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자꾸 셉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장애 등급을 어떤 분들은 그래 저한테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평생을 지금 혈압약을 보건병원에서 받아 먹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다. 좀 경도가 무엇인지라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소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봐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주면 여기서는 대답하고 갑니다. 상담을 할 때는.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또 별 좋은 소식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내 기준에 보다는 훨씬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고 여기에 나오는 아래 그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밑에 하단에 글씨가 좀 써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갖고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분명히 상세하게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느냐? 고혈압으로 해서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경도를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중등도를 받으시려면 이러이러한 검사를 받으시고 고도를 받으시려면 이러이러한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분명히 더보기란에 아주 상세하게 읽어보면 아무나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음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화면에 다 들어간다면은 제가 당연히 넣었겠죠. 그런데 화면에 들어가면 글씨가 적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글씨가 적으면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글씨에 깨알 같아갖고 어르신들 짜증내요. 왜? 글씨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어떻게 읽으란 말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보기란을 여러분들 이게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끝에 보면 더보기라고 써 있죠. 그럼 거기 클릭하시면 돼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걸 이게 복사를 해서 한번 자꾸 읽어보세요. 한두 번 읽어보시지 말고 10번 이상 읽으세요. 10번 이상 읽고 메모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 복사만 하면 그대로 들고 와서 의사한테 얘기도 되니까. 그래서 그 제가 설명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아니면 적어서 가지고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혈압인데 좀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무슨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의사가 이제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소변 검사 이제 경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면 소변 검사도 받고 심전도 검사도 받고 시력 검사도 받고 혈액 검사 이런 것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오셨군요 라고 이제 해서 검사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경도를 받으려면 2회 이상 소변 검사를 해야 돼요. 2회 이상. 2회 이상에서 단 하루에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두 주간 띄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날짜를 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2회의 소변 검사를 하시고 또 검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심전도 검사를 하셔야 돼요. 심전도 검사. 이 경도에 해당되는 질병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시력 검사, 혈액 검사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해야 됩니다. 해서 이 기준이 나와야 돼요. 기준이 누락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놓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등도는 혈액 검사와 교정 시력, 그러니까 이제 교정 시력, 그리고 심초음파 검사, 그리고 대동맥 박리 이렇게 네 가지 검사를 내가 중등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경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중등도로 좀 등급 상향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혈액 검사, 교정 시력, 그리고 초음파 검사, 그리고 대동맥 박리 검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도나 중등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고도가 되고 싶다. 고도가 나는 원하고 내가 속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무슨 또 검사를 해야 되냐? 투석, 심장 이식, 한눈의 실명, 그러니까 투석 검사, 심장 이식 검사, 해롱 검사, 그 다음에 눈의 실명 여부 검사, 그리고 교정 시력이 실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교정 시력 0.02에 해당이 되면 고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도. 그래서 그리고 신부전증 이렇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도를 나는 아무 지금 등급이 없다. 그러면 경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경도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2회를 받아야 됩니다. 2회.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시력검사, 혈액검사. 중등도는 혈액검사, 교정시력, 초음파 검사, 대동박리 검사. 그 다음에 고도는 투석, 심장 이식, 한눈 실명, 교정시력, 그리고 신부전증 이렇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자꾸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셔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메모도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첫째 적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가서 의사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또 나중에 또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들고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그 대학병원에 전문 이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대학병원 하면 뭐든지 아주 만능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능이 뭡니까? 모든 질병이 모르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특히 일반 환자는 그거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 위장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대학병원 가서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검사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좋죠. 그런데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이 고엽제만은 예외사항입니다. 고엽제만은 아무리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 과장급이 보통 대학병원 이제 교수 그러니까 이제 강사로 나가서 강의도 하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특강도 나가시고 자, 그러신 분들이 이 고혈압 그러니까 월남 참전 용사들이 갖고 있는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치료를 안 해봤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제일 잘하느냐?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보훈병원이 사람이 많고 밀린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불친절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해당되는 보훈병원이 지금 6개가 있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어요. 그 6개 본인이 가까운 보훈병원 가서 내가 고엽제 월남 참전 용사로서의 고엽제 환자인데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검사를 받아서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실히 하려면 진단서를 한번 발급을 받으십시오.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그 뒤로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대학병원 가서 이제 그 진단서를 갖다 주면 이제 그분들이 이해는 잘 못해도 어떻게 하든 뭐 연구를 해서라도 이제 그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보험병원 사람 많았어요.
한 번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한 번은 기다리십시오.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서 왜? 보훈병원의 의사들만이 이 고엽제 환자들의 교통정리, 여기에 맞다, 이게 맞다, 아니다, 해당된다, 아니, 예, 아니오를 분명히 가려줄 수 있는 분들이 보훈병원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훈병원을 먼저 가서 내 질병을 확인을 하라는 거죠. 확인을 하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병원 가셔도 돼요. 꼭 그 부분을 빠뜨린다니까요. 얘기를 제가 지금 10번, 20번, 100번도 더 했어요. 근데 또 빠뜨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아무리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보훈병원에 가서 그 고엽제 후유의증이 20개 그리고 후유증이 20개 그래서 40개 질병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후유의증이 20개 있는데 4개가 후유증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 16개가 있고요. 후유증은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40개 질병이 있어요. 근데 40개 질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고혈압에 속한다고 보면, 자, 고혈압에 대한 진단서를 받고,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몇 년 동안 약 타다 잡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 타다 먹은 그 약국에 가서 얘기하면 그 한 5분이면 쭉 컴퓨터로 빼줍니다. 그것까지 진단서하고 그걸 들고 이제 종합병원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내가 수고도 없이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수고도 안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밥상이 앞에 지금 차려 있는데 내가 숟가락이 옆에 있는데 젓가락을 들어서 내가 밥을 떠서 먹어야지 내가 배가 부르잖아요. 아무리 앞에 놓여 있어도 제가 떠먹지 않으면은 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잠시만요. 중간에 이게 광고가 감시 떠서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밥을 떠먹으려면 옆에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배고픔이지 않고 이제 배부르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명히 보훈병원에 가면 밥상이 딱 있어요. 왜? 내가 숟가락만 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의사한테가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단서 끊고 그 다음에 그 약국에 가서 투약한 거 자기가 만약에 1년을 드셨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드셨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년분은 끊으셔요. 1분 최소한 뭐 2년분 3년분 끊어도 상관없어요. 더 좋고 그렇게 발급받아서 이제 진단서하고 들고 이제 종합병원 가셔도 돼요. 종합병원 가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검사를 받으시라고요. 경도, 중등도, 고도 이 검사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검사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한 15개 가량 15개 정도 검사 항목이 있어요. 그거를 내 맞는 항목을 검사를 받아요. 그럼 검사만 받으면 됩니까? 검사 받아서 진단서하고 소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아셔야 돼요. 진단서하고 소견서 그리고 검사 기록 그 다음에 CD가 있으면 그 하나 구워달라고 해서 CD 이런 것들을 다 발급을 받아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검사만 받고 쓱 오면은 그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훈부에 이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등급을 받으려면 그죠? 자, 그래서 꼭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훈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받고 그 보훈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갖고 투약을 지금까지 해오셨으면 해온 그 약국에 가서 이제 컴퓨터로 가서 한 5분이면 뺍니다. 그분들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한 1년 이상 거 끊고 그리고 나서 그걸 들고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이거 내가 경도에 해당되는지 중등도에 해당되는지 고도에 해당되는지는 이제 스스로가 잘 아시니까 병원 가서 의사한테 내밀면 의사가 알아서 검사를 해줍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진단서, 소견서, 또 그 다음에 검사 기록, 그죠? 검사 기록 꼭 필요하죠. 만약에 CD가 필요하면 CD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 구워서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실 때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검사도 안 했는데 계속 전화만 오면 또 이런 설명을 제가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면 여러분들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을 좀 심하게 했죠. 그러나 제가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이렇게도 하셔서 자 고혈압의 등급이 만약에 자 그러면 경도, 중등도, 고도 그럼 매월 물론 이건 아직은 그 배우자에게 승계는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도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접촉 보는데요. 이거를 지금 어르신들이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 그러면 경도장애라면 매월 여기 이제 여기에 대한 연금이 나와요. 그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많지는 않아요. 경도장애를 받으면 매월 54만 1천 원. 그 54만 1천 원에다가 또 우리 참전용사에게 나오는 39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있잖아요. 그거 합치면은 이제 100만 원이 되잖아요, 거의. 자, 그래서 경도를 받으시면 54만 1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등도를 받으면 82만 5천 원. 중등도 받으면 82만 5천 원. 그리고 고도 받으면 119만 1,900원. 자, 여기다가 참전수당 35만 원, 39만 원, 39만 원을 합치면 150만 원이 넘죠. 자, 어쨌든 금액도 중요하지만 물론 금액이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월남에 가서 이렇게 남들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질병을 얻어왔는데 남들은 왜 그 경도, 중등도, 고도를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받냐 이거죠. 내가 아프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신청할 때 그 방법이 조금 미숙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이제 여러분 이 방송 들으면 짜증을 하실 분도 계셔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일단은 보험병원 가서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자, 한 번 더 얘기해요. 진단서를 가서 보험병원 무조건 가서 진단서를 검사를 받으면 진단서 하나 이제 발급해 주죠. 자, 그리고 그 투약을 해줄 거예요. 투약을 지금 뭐 10년, 20년 투약 약만 타다 잡순 분도 많아요. 자, 그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씩 되풀이 했는데 잘 아시는 분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되풀이 하니까 나도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명히 끝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 더보기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면 제 설명이 부족하면 더보기란을 봐서 보면은 제가 상세하게 붙여 놨으니까 그걸 인쇄하실 수 인쇄하시고 또 못하시면 메모를 해서 꼭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오늘 광복절인데 78주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복절인데 제가 여러분께 좀 뭔가를 좀 알려드리고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열강을 했습니다. 계속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제 방송에 일단은 듣고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구독. 그래서 구독을 하시고 또 여러분께서도 구독 회원이 되셔야만이 회원이라고 해서 이제 뭐 회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회원이라고 표현만 하는 거죠. 솔로몬의 회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또 자긍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간중간에 광고가 와서 붙어요. 그래서 광고가 지우느라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꼭 이번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본인에 해당되는 경도나 중등도나 고도의 등급을 꼭 받으셔서 솔로몬 방송을 잘 들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